네, 탐색적 자료 분석 세 번째 상자 그림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 그림은 요 탐색적 자료 분석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애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뭐 지금 설명만 들어도 그냥 보자마자 이제 기억이 되시고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년부터는 쭉 꾸준히 나왔어. 이렇게 무려 6년간이나 꾸준히 나오다가 23, 24 안 나왔고 25년 9급에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3년, 3년 나와 주고 3년 안 나왔어. 그러면은 26년? 이제는 또 나올 법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아 그냥 공부하지 말아야지.' 요렇게 하고 넘기지 마시고 뭐 그러신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상자 그림 한 번만 설명 들으면은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쉬운 거니까. 그쵸. 그림이잖아. 상자 그림이잖아. 이 자료를 쉽게 보려고 만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쉬운 부분이니까 잘 설명을 듣고 문제 잘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자 그림 어떻게 만드냐? 자, 요렇게 만드는 거야. 첫 번째 이 자료의 중앙값을 찾아. 이 자료의 중앙값을 일단 먼저 이렇게 선으로 그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료의 1/4분위수랑 3/4분위수를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거기를 선으로 해 갖고 요렇게 상자를 그려 주는 거야. 되죠? 자, 요렇기 때문에 뭐야? 상자 그림이야, 이름이. 근데 요 상자 그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상자 수염 그림입니다. 수염도 있다는 거죠. 그쵸? 수염은 뭐냐? 자, 이 자료에 뭐 하겠어? 최소값과 뭐해?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거기도 똑같이 뭐해? 선을 그려주고 여기까지 뭐해? 이 상자에서부터는 선을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그래? 수염이라고 해갖고 이름을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되죠? 그래서 요 자료 최소값, 1/4분위수, 중앙값, 3/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5가지 자료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되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파악이 되죠. 아, 가운데가 중앙값이구나. 그다음에 1/4분위수, 3/4분위수 이렇게 바로바로 파악이 된다고. 되죠? 자, 근데 상자 그림에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 요 최소랑 요 최대를 찾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요 1/4분위수랑 요 3/4분위수 사이에 요 거리를 뭐라 그래? 4분위수 범위라고 하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추가로 적어 놨습니다. 4분위수 범위는 인터쿼타일 레인지 해 갖고 영어로 IQR이라고 합니다. 되죠. 이거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4분위수 범위 보자마자 그냥 1/4분위수랑 3/4분위수 사이의 거리를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굳이 교재에는 적지 않았어. 근데 4분위수 범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요 밑에 부분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3/4분위수부터 플러스 1.5 IQR을 가는 거야. IQR의 몇 배? 1.5배 해서 요만큼 뭐해? 구간을 잡아주는 거야. 또 요쪽에서도 1/4분위수부터 1.5 IQR을 빼줍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또 뭐해? 구간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안에서 나오는 최소 최대값을 요렇게 상자 그림은 선으로 그려주는 거야. 되죠? 최소 최대가 진짜 자료의 최소 최대가 아니라 요 1.5 IQR 범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라고. 되죠. 자, 근데 자료를 보다 보면 당연히 요 1.5 IQR을 뭐해? 넘어가는 자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작은 값이라서 마이너스 1.5 IQR까지 범위를 잡았는데도 더 작은 값이 여기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그런 값들을 뭐라 부르냐?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아웃라이어인데 그쵸. 이상치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상자 그림에서는 그 이상치를 별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별과 동그라미 기준은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놨는데 굳이 별이냐 동그라미냐는 중요하지 않고 별이나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얘네가 뭐야? 이상치라고. 그쵸. 상자 그림이 요렇게 상자가 요렇게 있고 수염이 요렇게 생기고 여기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별이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럴 경우에는 얘가 중앙값, 얘가 1/4분위수, 얘가 3/4분위수, 얘가 최대값인 건 맞아. 그쵸. 그럼 얘가 원래 뭐야 돼? 원래는 최소값이야 되는데 이 값보다도 여기에 또 자료에 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진짜 찐 최소값이죠. 되죠. 여기 있는 선은 뭐야? 1.5 IQR에서 나온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 또 자료가 있어 이렇게. 그쵸. 그럼 그때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여기 넘어서 부분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요런 표시가 있어.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값이 아니고 그때는 요 동그라미 값, 요 이상치 값. 그쵸.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 그림은 그냥 상자 요거만 나와 있다? 그러면
요 안에는 최소 최대 1, 4분위수 중앙값 3, 4분위수 최대값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이상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최대값이 이제 얘가 아니라 요 이상치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뭐 뒤에 문제 다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뭐 간단하죠, 문제는. 상자 그림으로부터 알 수 없는 통계량은 구할 수 없는 놈은 누구냐? 자, 요런 말이죠. 자, 상자 그림 요렇게 생겼다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상치도 있다 할까요? 자, 요렇게 생겼어. 자, 첫 번째 중앙값 바로 요 선이래매. 요 선이 중앙값이래매. 중앙값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쵸? 다음에 4분위수 범위 이게 1, 4분위수고 이게 3, 4분위수래매. 그쵸? 그럼 Q3에서 Q1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은 4분위수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당연히 구할 수 있고 범위 최소에서 최대잖아. 여기가 뭐야? 최소고 만약에 이상치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고. 그쵸? 그럼 이 값에서 이 값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잖아. 그럼 범위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럼 뭘 못 구하는 거야? 요 평균을 못 구합니다. 자, 25% 절사평균이 뭐야? 위아래에서 25%씩 자르라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가 1, 4분위수니까 여기 자르고 여기가 3, 4분위수니까 3, 4분위수 윗부분이 25%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자르고 얘네 갖고 평균 구하라는 건데 이 상자 그림은 이 안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몇몇이 있는지는 몰라. 그쵸? 이 상자는 그저 1, 4분위수, 3, 4분위수 중앙값만 나타낼 뿐이지. 요 안에 뭐 25% 자료들이 막 이렇게 있겠지. 있는데 정확히 몇인지를 알 수 없다고. 그쵸? 각 자료들의 값은. 그렇기 때문에 상자 그림을 통해서는 평균 당연히 구할 수 없고 표준 편차 당연히 구할 수 없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할 수 없다. 상자 그림은 중앙값 4분위수, 그다음에 최소, 최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로 구할 수 있는 뭐 범위 이 정도까지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를 상자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균 구할 수 없구나. 그렇죠?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번 다음 상자 그림으로 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랍니다. 1번 중앙값은 75니 상자의 가운데가 뭐라고? 중앙값이라고. 지금 몇이야? 75죠. 맞죠? 다음 2번 제25 백분위수는 70이니 제25 백분위수가 뭐야? 25% 되는 값이잖아. 그쵸? 그 25% 되는 값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제1사분위수라 부르죠. 되죠? 25 백분위수는 제1사분위수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은 뭐야? 제2사분위수입니다. 50% 되는 값이기 때문에. 네 덩이로 나눴을 때 가운데이기 때문에 제2사분위수고 얘는 백분위수로 따지면 또 뭐야? 제50 백분위수야. 되죠?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한번 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사분위수 구하라는 거니까 1사분위수는 요 상자의 왼쪽이기 때문에 봐보면은 몇이야? 70이죠. 그래서 2번도 맞죠. 다음 3사분위수는 80이니 3사분위수는 상자의 오른쪽이니까 80 맞죠. 자, 범위는 30보다 작네. 그럼 범위를 구해줘야죠. 상자 그림으로 범위 구할 수 있다고. 자, 범위 어떻게 구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면 되죠. 자, 최소값은 지금 보니까 몇이야? 65야. 자, 근데 최대값이 몇이야? 얘가 최대값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기 별이 존재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이상치인데 그렇죠? 이상치가 있다는 거는 얘는 이 최대값은 요 1.5 IQR에서 나온 최고로 큰 값이고 이상치가 있으면은 얘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 요 이상치가 뭐가 된다고? 최대값이 된다고. 되죠? 그래서 요게 좀 내려보면은 한 98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95보다는 뭐에? 큰 값이죠. 그쵸? 95보다는 큰 값이라고. 그래서 95보다 큰 값에서 65를 빼면은 당연히 30보다 어떤 값이 나오겠어?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보다 작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리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 A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상자 그림을 보고 찾아야 되는 정말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만 제대로 푸신다면은 상자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신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제 다시 복습할 때도 반드시 꼭 보고 하나씩 이 각각의 어떻게 찾는지 상자 그림을 보고 그거를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도 상자 그림 보고 해석하라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좋은 게 뭐야? 이상치가 없죠. 여기는 별이나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그냥 요 상태가 그냥 상자 그림이니까 요거 보고 얘가 뭐고 최소 얘가 뭐야 최대인 거 바로 보고 푸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최소값은 10이다. 맞네. 범위는 70이다. 80에서 10 빼면 70 맞죠. 45 이상의 값을 갖는 자료는 전체 자료의 35%니. 자, 45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45가 뭐야? 중앙값이잖아. 그쵸? 그럼 45보다 큰 만큼 요만큼은 자료의 몇 퍼센트야 이게? 50%죠. 그쵸? 중앙값은 딱 50% 되는 값이니까 딱 절반 되는 놈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45가 중앙값이므로 45보다 큰 값들은 자료의 몇 퍼센트야? 50%죠. 근데 35%라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분위수 범위는 요게 3, 4분위수, 요게 1, 4분위수잖아. 그쵸? 상자의 여기 왼쪽,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해보면 빼보면은 35 나오니까 4번도 맞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냥 보고 해석하면 되는 쉬운 문제였다. 네, 다음 4번. 자, 4번은 보니까 여기가 중앙값이잖아. 그쵸? 0, 1보다 더 작은데 아무튼 중앙값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자료가 몇 개 있어? 50%가 존재하잖아. 그쵸?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 부분에 자료가 50% 있다는 소리죠. 그쵸? 그리고 막 이상치들도 막 5개나 있고. 그래서 요 경우를 다시 분포의 그래프로 보면은 작은 데서 50%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쵸? 큰 데에서는 띄엄띄엄 나오고 좀 요렇게 생겼다. 그쵸? 이게 뭐야? 앞에서 배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죠. 그쵸?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처럼 생겼구나. 요거를 보고 이 상자 그림을 보고 아 요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거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왼치분이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다라는 걸 알면은 밑에 1, 2, 3, 4번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뭐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무조건 이렇게 균등하게 어떻게 증가하냐. 어느 순간엔 안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고, 또 아예 안 나오다가, 그쵸? 이러다 중앙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중앙값이 뭐 중앙값에서 굳이 뭐 꼭 많이 나와야 되냐? 그쵸?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큰 부분에서는 이만큼의 50%만큼 요 큰 쪽에서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큰 쪽은 더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요렇게 생겼어도 자료가 요렇게 생겼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값들, 작은 값들이 많이 나오는 왼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지금 자료는 아 작은 값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큰 값들은 띄엄띄엄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큰 쪽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값들도 나온다. 그렇죠?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는 분포라고. 되죠? 그래서 1번 맞다. 요 부분을 꼬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요 부분을 꼬리, 테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꼬리가 계속 띄엄띄엄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 큰 값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리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되죠? 다음에 2번.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니? 그렇죠? 평균이 더 작니? 중앙값보다. 요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왼치분일 때는 뭐라고? 왼치분일 때는 평중빈 외우라 했잖아. 외우라 했나요, 제가? 아,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평, 중, 빈을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뭐해? 최빈값이 먼저 나오고 가장 작은 데서. 그렇죠? 중앙값은 중앙에서 나오고. 되죠? 그다음에 평균은 요런 큰 값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런 크기 순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2번은 뭐래? 중앙값이 더 크니 했으니까 2번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문제고 자료의 중앙값은 1보다 작니? 그거는 요 상자 그림 보시면 되죠. 그렇죠? 중앙값 부분이 1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맞고 자료의 외도는 정규 분포의 외도보다 크니 자 외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그렇죠? 그때는 외도가 몇이 나와? 0이 나오고 자료가 왼쪽 작은 데서 많이 나오면 작은 데 몰려 있으면은 외도가 플러스가 나오고 큰 곳에 몰려 있으면은 외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만 외도 진짜 어떻게 구하는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셔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야? 왼치분이기 때문에 작은 데서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해? 외도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정규분포의 외도는 0이므로 지금 이 자료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정규분포의 외도는 0이므로 당연히 현재 자료의 외도가 크다 맞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 상자 그림을 보고 아 분포가 대략적으로 아 요렇게 생겼을 것 같다. 그렇죠. 요런 식으로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5번도 똑같이 뭐에 상자 그림 보고 해석해 봐라. 요런 문제죠. 자, 1번 자료의 표준 편차는 150이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죠? 이 상자 그림 보고 평균이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각각의 자료들이 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진짜 150이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표준 편차의 정말 구체적인 숫자는 구할 수 없다. 상자 그림 보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2번. 자료의 중앙값은 130이다.
이 상자에 뭐가 가운데 그어진 선이 중앙값이잖아. 근데 지금 130이잖아. 그쵸? 그럼 2번 맞죠? 문제가 뭐 찾는 거야? 옳은 것은 찾는 거니까 2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말 난이도 정말 쉬운 문제죠. 그쵸? 어떻게 중앙값을 바로 그냥 정답으로 주지? 너무 쉽잖아. 그쵸? 다음 3번. 자료의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크다. 자, 요 자료만 보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최빈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인데 여기에 자료들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여기 큰 쪽에 좀 여기 130부터 160까지 자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쵸? 150만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상자 그림 보고는 당연히 최빈값 구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또 다시 또 하나 더 뭐 해석을 하자면은, 어쨌든 뭐 균등하게 뭐 요 비율대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얘는 보면 어떻게 돼? 요 앞에 문제랑 똑같이 왼치분이죠. 작은 데서 이만큼이 50%고 이만큼이 50%니까. 그쵸? 작은 데서 많이 몰려 나오는 경우잖아. 되죠? 작은 데서 이렇게 몰려 나오는 경우에는 최빈값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중앙값이 나오므로 중앙값이 더 뭐해? 더 크죠. 그쵸? 최빈값보다. 되시죠? 뭐 이런 점 때문에도 3번은 틀렸다. 그쵸? 3번은 뭐 틀린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 번째로 최빈값을 요 상자 그림 보고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얘를 분포로 이렇게 생겼다고 치더라도, 그쵸? 치더라도 얘는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이기 때문에 최빈값이 더 작다. 그쵸? 어쨌든 뭐 이 두 가지 이유로 틀렸다. 근데 뭐 당연히 더 정확한 거는 최빈값을 구할 수 없다. 그쵸? 요게 맞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어쨌든 요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4번. 자료의 4분위수 범위 구하래. 그러면 너무 낙서를 해놨네. 자료의 4분위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3, 4분위수가 지금 몇이야? 160. 1, 4분위수가 120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뭐야? 4분위수 범위죠. 그렇죠? 160에서 120 빼면은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위수는 범위는 100이다. 틀렸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 찾는 게 너무 쉬운, 그렇죠? 당연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표준 편차 구할 수 없다. 그렇죠? 최빈가 구할 수 없다. 그렇죠? 요런 것까지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부터는 뭐야?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야. A, B, C 이렇게 세 개의 상자 그림을 주고 비교해 보라는 문제죠. 되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최대값은 A가 15다. 얘는 자료가 3개니까 요 보다 부분을 지우면 안 되겠네요. 누구랑 비교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일단 A가 더 크니 15다. 그쵸? A의 최대값은 여기고 C의 최대값은 여기잖아. 그쵸? A의 최대값은 25보다도 큰 값이고 C의 최대값은 10에서 15 사이 값이니까 A가 더 크다. 맞죠? 다음 범위는 A가 더 크니 A의 범위는 요만큼이고 B의 범위는 요만큼이잖아. 그쵸? 누가 더 커? A가 큰 거 맞죠? 범위는 최대에서 최소니까. 되죠? 자, 중앙값의 크기는 A, B, C 순이다. 그럼 중앙값은 뭐 하면 돼? 상자 가운데 선 보면 된다고. A의 중앙값 여기, B의 중앙값 여기, C의 중앙값 여기니까. 그쵸? 크기 순으로 A, B, C 되는 거 맞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B의 3, 4분위수는 A의 1, 4분위수보다 작니? 그럼 요 상자 보고서 찾아줘야죠. B의 뭐 찾을래? 일단 먼저 3, 4분위수. 3, 4분위수가 뭐야? 상자의 오른쪽이라고. 근데 지금 이 상자 그림은 세로로 돌려놓은 거니까 여기가 B의 뭐야? 3, 4분위수죠. 되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찾으래? A의 1, 4분위수를 찾아야죠. 그럼 A의 1, 4분위수는 상자의 왼쪽이니까 아래쪽. 여기가 A의 1, 4분위수죠.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B의 3, 4분위수는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요 상자 그림 보고 각 그룹들을 뭐 해주면 돼? 비교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네, 7번 해보겠습니다. 7번 A, B의 두 상자 그림 비교해봐라. 자, 이런 문제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은 A에 있니? 가장 좋은 학생이 뭐야? 그게 최대값이죠. 그쵸? 이게 지금 자료가 뭐야? 성적이니까 최대값. A에서 가장 시험 잘 보네? 거의 90점 이상 맞았어. B에서 B학과에서 시험 제일 잘 보네? 80에서 90 사이 맞았어. 그쵸? 그럼 성적이 가장 좋은 애 얘가 최대인데, 그쵸? 어느 학과에 있어? A에 있는 거 맞죠? 다음 2번 학과 A의 4분위 범위는 크다. 되시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자, A의 4분위 범위는 이만큼, B의 4분위 범위는 요만큼이잖아. 그쵸?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 맞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상자 그림 보고 바로 상자의 이 길이가 4분위수 범위라고 되죠. 네, 다음 3번 학과 A가 학과 B보다 70점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높니? 70점 이하. 그럼 70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70점. 되시죠? 요 이하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누가 더 많냐 이 말이야.
그쵸? 그럼 B가 요 길이가 요만큼이고 A가 길이가 요만큼이니까 A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쵸? 이거는 그냥 최소 최대 1/4분위수를 나타낸 것뿐이고, 그쵸? 학생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를 따지는 거 아니야. 그쵸? 요 중앙값까지가 요 중앙값부터 해서 요 최대까지 요만큼이 학생이 총 몇 명 있는 거야? 50% 있는 거죠. 되시죠? 요 중앙값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학생 50%고 B학과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50% 있는 거야. 되시죠? 그럼 70점 이하인 애들을 보면 A학과는 여기까지 70점까지 와도 중앙값 도달해 못해 못 가잖아, 중앙까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70점 이하인 학생의 비율은 50%보다도 작은 거야. 되죠? 다음에 B학과는 중앙값이 70점 이하에서 나오잖아. 그쵸? 그럼 여기까지 벌써 이미 학생이 50%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조금 더 있네. 그쵸? 그러니까 B학과는 70점 이하인 학생들이 50%보다도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 A가 더 높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이.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라고. 되시죠? 요 학생의 비율은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냐기 때문에 이거는 상자의 뭐 길이 갖고 찾는 게 아니라고. 그쵸? 중앙값 1/4분위수, 3/4분위수를 보고 거기까지가 몇 퍼센트가 이 자료의 몇 퍼센트 되는 값이니까 그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그쵸?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과 A의 제 2/4분위수는 2/4분위수가 뭐랑 같은 말이야? 중앙값이랑 같은 말이죠. 그쵸? 이게 더 B보다 더 크니? 그쵸? B의 중앙값보다 더 크니? 그럼 가운데 선 보면 되죠. 여기였고 A는. B는 여기였잖아. 그쵸? 그럼 A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좋은 문제다. 요 3번 보기 반드시 요 학생의 비율, 요 자료의 비율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요 상자 그림에서, 그렇죠? 요 비율을 어떻게 찾는지. 물론 정확한 건 찾을 수 없습니다. 요만큼이 몇 퍼센트? 25%인 건 알아. 그렇죠? 근데 10%뭐 이런 건 찾을 수 없어. 그렇죠? 근데 25%, 여기도 25%, 여기도 25%, 여기도 25%인 건 압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비교는 할 수가 있다. 되시죠? 그래서 3번 보기 반드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번 또 둘이 A, B 비교해 보랍니다. 자, 이건 이제 쉽죠. 최소값 A 지역이 크다. 왜 A 지역 최소값 여기, B 지역 최소값 여기. A가 더 위에 있네. 더 큰 거 맞네. 중앙값 A 지역이 크다. 중앙값 A 지역 정확값 여기, B 지역 정확값 여기잖아. A가 더 위에 있니? 그렇죠? 위에 있잖아. 그래, 그럼 크다? 맞죠? 다음 범위 A 지역이 작다. A 지역의 범위 최대부터 최소까지 길이 요만큼. B 지역의 범위 최대부터 최소 요만큼이잖아. 그렇죠?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커? A가 더 크잖아. 그렇죠? 근데 A 지역이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 이제 앞에 있는 기출 문제들 풀고 나니까, 그쵸? 22년 9급에 나왔는데도 어때? 문제 쉽죠? 그쵸? 그냥 보고서, 상자 그림 보고서 바로 판단이 된다고. 되시죠? 이렇게만 되시면 됩니다. 네, 상자 그림 마지막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남자가 있는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소값은 남자가 작다. 남자 최소값 여기, 여자 최소값 여기, 남자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남자가 더 작은 거 맞죠? 여자의 자료는 이상점을 가지니, 이상점을 상자 그림에서 어떻게 표시한다고? 동그라미나 별로 표시한다고. 그렇죠? 얘를 이상치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다. 되죠? 그래서 여자 상자 그림 봤더니 동그라미 존재하잖아. 그럼 이상점을 가진다. 맞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범위는 남자가 크니. 남자는 범위 얼마큼이야? 요만큼. 여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가 최대 아니라고. 요 이상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범위라고. 되시죠? 이게 이제 최대로 바뀌면서 이만큼이 범위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요 최대인 부분은 똑같은데 최소가 남자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남자의 범위가 더 뭐에 크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고. 4번 IQR 사분위수 범위는 남자가 더 작니. 남자의 사분위수 범위 상자의 길이 보면 된다고. 남자는 요만큼, 여자는 요만큼이잖아. 그쵸? 그럼 누가 더 작아? 여자가 더 작잖아. 근데 남자가 작다 했으니까 4번 틀렸죠. 정답 4번. 그쵸? 요렇게 보시고 하나씩 뭐 하면 돼? 비교해 주면 된다고. 되죠?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거는 못 구하는 거고. 되죠? 이렇게 해서 상자 그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